자, 교재는 118페이지 구성요건의 일반 이론입니다. 이 구성요건의 일반 이론은 원래 그다지 출제가 잘 되는 파트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출제를 된 거 보면 1번에서 19년도 회계 승진, 3번에서 16년 간부, 4번에서 11년도 경찰, 이게 전부 답니다. 그 밑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나오죠. 이 소극적 이론은 사법시험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단골로 나왔습니다. 사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룬 파트였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 그다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그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곧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입니다. 자, 가부 행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성립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해설은 맞아요. 동그라미 XX 맞지만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답이 3번이 아니고 1번으로 수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죠. 자, 갑은 자기 아내인 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하였다. 자, 절도죄가 성립하죠. 다만 부부이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되어서 필요적 면제에 해당될 뿐입니다. 성립은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자신의 집이라 오인하고 남의 집을 들어간 거죠. 이 오인했다는 말은 과실이죠. 그래서 과실주거침입인데 형법상의 과실주거침입죄는 처벌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버리고요. 3번 자, 여자친구와 같이 보기 위하여 음란물을 보았다는 얘기인데요. 역시 같이 보았다는 말은 서로 간에 양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권 상승 자체가 조각되고 말죠. 자, 의사가 지금 낙태를 했는데 과실로 낙태했죠. 과실 낙태죄는 없어요. 또 설령 낙태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의사 낙태와 자기 낙태는 불합치 결정받았기 때문에 형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범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 구성유권의 당성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효력 상실 밑줄 그시고 비범죄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구성권의 상승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주술을 사용하는 것은 애당초 무의미한행위잖아요. 사극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의 정형성이 없는 무의미한행위이기 때문에 애당초 살인죄의 구성권의 당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X가 되죠. 2번 남의 집 유리창을 깼는데 마침 연탄가스 중독에서 구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하게도 긴급피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연 피난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랬을 때 구성권은 인정되나요? 인정되죠. 자, 우연 피난 같은 경우에는 학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설, 기수범설, 불능미수범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구성권의 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동그라미입니다. 3번 칼라 복사하기 성능 테스트하기 위하여 지금 공무원 신분증을 복사 떴는데 그러면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까? 자, 공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위한 목적범위예요. 그래서 근데 행사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부정되기 때문에 그 말은 구성권의 당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됩니다. 자, 악의 없이 자기 신에게 접근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겁을 먹고 먼저 공격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것은 오상방위 사례가 됩니다. 오상방위 사례. 오상방위 사례의 경우에 엄격 책임서를 취했다는 겁니다. 자, 엄격 책임서를 취하면 엄격 책임서는 이 오상방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금지착오로 해결하죠. 금지착오의 경우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됩니다. 정당한 이렇게 행위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고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성권 상승이 인정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을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간부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 가면 중체포감금죄는 위헌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위험이란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조문에 나와 있듯이 가혹한 행위가 구성요건 요소이죠. 결합범입니다. 결과적 가정범도 아니고 구체적 위헌범도 아닙니다. 많이 했죠. 중체포감금죄는. 자, 규범적 구성요건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만 많이 틀렸어요. 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 구성요건적 착오도 있고요. 무슨 착오도 있는가 하면 금지 착오도 있어요. 금지 착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하여는 금지 착오가 존재할 여지는 없다. 있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규범적에는 여기 나와 있네요. 기술적 요소도 있고 사실의 인식도 있고 의미인식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의 착오, 의미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금지 착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10만원을 훔쳐갔다.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되어 아들은 처벌받지를 않는다. 처벌은 안 받죠. 필요적 면제가 되니까요. 필요적 면제가 되어서 처벌은 받지 않지만 범죄는 성립하거든요. 절도죄는 성립을 하기 때문에 성립을 했다는 말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모두 인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문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된다? 이 세 가지 모두 인정되는데 부정된다는 말이 틀린 거죠. 자, 소극적 이론에 따르면 자, 구성요건 또 하나는 위법성 조각사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법 구성요건을 확정한다는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전자가 뭐야? 이거죠. 구성요건. 전자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후자는 조각사유를 말합니다.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가 있다. 자, 이 점은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4번을 가면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소극적 이론 묻고 있습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요건. 구성요건 요소가 인정된다는 것이 적극적이고요.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에 따르면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잠정적 판단이다. 이것은 소극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3단계 체계론에 해당되는 그 설에서 주장되는 말입니다. 잠정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극적과 거리가 멀어요. 자, 이 두 가지로만 구성요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해당된다는 말은 위법성이 인식이 아니라 존재다. 존재라고 봅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 요소는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해당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자,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경고적 기능은 이 학설과 거리가 멀습니다. 경고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 체계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위전착을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쵸?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은 이 위전착을 어떻게 풉니까? 이것을 구성요건적 착오로 풉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하기 때문에 구성요건 착오에서 뭐다? 고의의 인식의 결여가 있으면 과실범 처리가 되잖아요. 그 과실범 처리를 그나마 쉽게 설명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자, 40문제입니다.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이론은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갖고 온 겁니다. 어려운 것 빼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맞는 것 몇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구성요건을 불법 판단의 본질적인 모든 표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총체적이라고 부른다. 총체적이란 말은 자, 4번에서 말했듯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총체적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번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자, 구성요건과 조각 사이는 불법 구성요건을 확정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전자는 적극적,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앞에서 풀었고. 자, 2번에서 보았듯이 조각 사이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든 행위는 애당초 처음부터 구성권 활성이 배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비판을 받느냐면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4번 2단계 체계론을 취하게 되는 거죠. 2단계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영역이 고유한 영역이 사라진다는 그 기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상방위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오상방위를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렇게 구성요건적 착오로 풀었습니다. 그쵸? 자, 오상방위 경우에 행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으므로 고의는 인정되지만 착오 회피 가능성 여하에 따라서 책임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하는데 이 견해는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견해가 아니라 이 견해는 엄격 책임설 견해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이론과는 거리가 멀어요. 소극적 이론은 이것을 구성요건적 착오로 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문제지만 자,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답은 4번. 1번 갑니다. 소극적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푼다. 맞죠? 자, 보장 구성요건은 어떤 거와 친하다 그랬어요? 보장 구성요건은 죄형 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과 친합니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보장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죄형 법정주의가 뭐예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을 때에만 형사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만 전제조건을 의미한다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추나 관습법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가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 구성요건도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소극적 이론을 이해할 때 적법과 불법의 한계는 어느 단계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구성요건 단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3단계 체계론을 취하게 되면 위법성 단계에서 결정되지만 2단계 체계론을 취할 때는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단지 징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내려진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4번. 자, 이 이론을 이해할 때 위법성 조각 사이가 존재한대요. 그렇다면 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거죠.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끊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행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차이가 없어요. 이것과 이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풀었죠? 규범적 구성요건 표지에 관한 착오는 금지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금지 착오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착오도 될 수 있고 금지 착오도 될 수가 있고 X. 자, 모든 구성요건을 봉쇄적, 폐쇄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건 오늘날 통설이 아닙니다. 소수설입니다. 소수설. 봉쇄적인 것으로 따지면 위법성 판단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하고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것을 굳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이죠. 자, 맞아요.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자, 이 봉쇄적 나와 있네요. 자, 구성요건의 금지 실질이 모두 다 100%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만 구비하면 이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성이 도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보장 구성 요건 말씀드렸죠. 보장 구성 요건, 죄형법정지 보장책 기능을 갖고 온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불법과 책임을 포함하지만 객관적 처벌 요건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 까지 맞죠.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만을 말하지 처벌 요건은 성립 요건에 안 들어오죠.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형법의 보장책 기능과 관련성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 보장은 이 보장과 관련성이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장 구성 요건에 속하지 아니한다. 속한다니까. 객관적 처벌 조건이 보장 구성 요건에 속한다고요.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아니, 이것도 틀렸네. 속하여 아니한다가 틀렸단 말이죠. 여기 틀렸고 여기 틀린 거예요. 자, 4번 인식 근거가 아니고 존재 근거라고 했습니다. 자, 보호 증인 의무 이 부분은 부작위범 할 때 배우는데, 자, 위법성 요소로 파악하는 결과에 따르면, 즉 보호 증인 지위와 보호 증인 의무를 모두 다 위법성 요소로 보는 견해잖아요. 따라서 모두 다 위법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착오도 위법성의 착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행시 문제입니다. 자, 소극적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 2번입니다. 자, 2단계의 총체적 두 가지죠. 자, 존재 근거가 아니고 인식 근거가 아니고 존재 근거라 했고요. 위전착을 금지착오로 푸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로 풀죠. 자, 공범 같은 경우에 악의 가담자에 대하여 교사범 성립을 부정합니다. 즉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는 공범 성립을 부정해요. 그것은 위전착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공범 성립을 부정한다. 여기는 존재 근거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